없어도 사연 없는 자동차는 없다. 김지민 정유진의 카피 소 소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우리 손모양이 뭔가를 좀 암시하는 것 같네요. 오늘의 주인공은 이게 아닌가. 네. 좀 섭섭합니다. 아, 요 정도면은 저희 이번에 출연료를 한 4배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옆에 있으니까 차가 더 빛나지 않습니까? 웃겼어요? 웃기는 포인트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네. 오늘도 이제 카피소드 또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네. 저희 카피소드의 또 핵심은 역시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에피소드들 아니겠습니까? 네. 핵심은 에피소드지만 저희 프로를 네. 정영진 씨 때문에 클릭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에이, 사실 아이, 어머나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 봐. 사실 팟캐스트의 유재석 씨잖아요. 에이, 그러지 마세요. 안 그럴게요, 그러면. 뭐야. 그만하라면서 그만. 하던 건 해야 될 거 아니 마무리 줘야죠. 유재석 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영진 믿고 보는 정영진 믿고정. 아. 네, 믿고정. 자, 카피소드. 오늘 카피소드 역시 여러분의 사연을 좀 네.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그 전에 여러분들 사연 보내주실 이메일 주소가 있죠? 네. fun카피소드@gmail.com입니다. fun카피소드 재밌는 네. 에피소드라는 거죠? 백화점 상품권 드리죠. 저희 보내주시면 네.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사연을 보내주시면 조금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사연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작가님이 계십니다. 그렇죠. MSG를 들고 다니세요. 잔뜩 팍팍 뿌려드릴 테니까 무조건 보내주세요. 오늘 첫 번째 카피소드 어떻게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네. 오늘은 이승환님 제목은 세기의 골목 대결이라는 에피소드입니다. 재밌겠다. 자, 때는 매우 추운 겨울, 심지어 설 당일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주택가였고 집 앞 골목은 가족의 정을 나누러 온 사람들 때문에 양쪽이 아주 빽빽하게 주차가 돼 있었죠. 정말 차 한 대 제대로 지나가기도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문제 있어요. 왼쪽 골목 끝에서 아슬아슬하게 들어오고 있는 레간자 한 대를 봤습니다. 오랜만이다, 내가. 레간자. 저 군대 있을 때 네. 이제 슬리퍼를 주잖아요. 실내화를 주는데 전에 이제 굉장히 딱딱한 소재의 플라스틱이었다가 부드러운 소재로 바뀌었어요. 걔 별명이 레간자였습니다. 왜요? 차가 부드럽으니까. 그 소리가 안 나서. 레간자가 그렇게 소리가 레간자가 안 나요? 광고가 그거였거든요. 소리 없이 강하다. 네. 기억난다. 문구 기억난다. 그래서 그 여성분들이 많이 또 사기도 했었는데 저 차가 과연 이 골목을 어떻게 빠져나갈까? 이걸 흥미진진한 눈으로 상황을 좀 봤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골목에서 봉고차 한 대가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양쪽에서 이렇게 마주오는 거죠. 와우, 새해 첫날부터 흥미진진. 남의 일이라 재밌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과연 어떤 차가 후진할 것인가? 야, 너는 뭐가 빠질 것 같냐? 이렇게 이제 과연 사람들은 못 보게 이제 슬쩍 얘기를 했는데 좋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죠. 등은 이제 레근제가 빠지겠지. 지게도 작자로. 근데 봉고가 너 중에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왜 굳이 자기 차 안에서 목화수를 하죠? 이게 이제 네. 이 사람들은 골목에 서 있었고 양쪽에서 차가 오는 상황이었죠. 서 그러다 있었구나. 보니까 양쪽 죄송해요. 눈치가 보이니까 네네. 확실하게 얘기 못했던 네네. 것 같은데 두 차의 운전자들은 100m 전부터 서로를 지그시 바라보며 점차 가까워졌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엔 그쪽이 후진을 했으면 좋겠어 이런 문장이 담겨 있는 거죠. 그야말로. 이 상황 알지. 일촉즉발의 상황. 핸들에서 손을 놓은 내간자 아저씨 창문 열고선 느긋하게 담배를 피기 시작했고 오. 봉고차 아저씨는 사이드를 당긴 채 가족과 웃으며 얘기를 하고 이야. 와, 그 묘한 팽팽하다. 긴장감 영화의 그러니까 클라이막스. 무조건 네가 가라. 그렇죠. 후진.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봉고차에 지원군이 나타났습니다. 봉고차 뒤쪽에서 소나타 한 대가 들어왔죠. 저도 역시 그렇게 레간자가 빠지겠거니 생각하고 고개를 끄덕이는데 이런 씨발라 먹을 수만 같은 놈 레간자 아저씨 갑자기 욕을 하면서 내리더니 트렁크에서 야구바타를 들고 봉고차를 향해 가는 게 아닙니까? 레간자 아저씨가? 어머나 어머나. 정초부터 재수없게 이런 시푸드 너 이 새끼 손톱 이리로 나와. 아니 근데 봉고차 아저씨는 얼어 있는데 뒤에 또 소나타가 갑자기 후진을 겁나면서 골목을 잽싸게 겁나 후진을 빨리 했대요, 소나타가. 와, 그 사람 인생에서 제일 빠른 후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봉고차 아저씨도 갑자기 겁나 후진하면서 튀었습니다. 야, 그 좁은 골목을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나가는지 완전 세계의 골목 마차 대결이었습니다. 씩씩거리면서 야구바타를 다시 트렁크에 던져놓던 레간자 아저씨의 포스. 지금이 많이 흐른 시간이지만 역시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차에 아니, 이러면 안 트렁크에 되지. 야구방망이 갖고 다니면서 야구 선수들은 이제 배트를 유리 깨고. 갖고 다니는 경우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야구 선수 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뭐 폭력을 위해서는 아니고 근데 이제 트렁크에 야구 배트, 공, 뭐 글러브 이런 것도 이제 갖고 다니긴 한데요. 이런 상황에 쓰라고 있는 야구 배트는 아닌데 네. 보통 골목에서 이렇게 좀 마주치고 비껴갈 수 없는 상황들이 종종 있긴 하죠. 그때 어떻게 하세요? 좀 먼저 빠지시는 편이에요? 아니면은 째려봐요? 일단은 그 골목이 일방통행인지 아닌지를 봐서 일방통행이 나의 편이라면 네. 당연히 이제 내가 우선인 거고요. 그 상황이 아니다. 그럼 이제 들어온 지점을 봅니다. 골목의 시작부터 내가 예를 들어 100m를 왔는데 제가 50m 왔다. 네. 그렇다면 나는 조금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그런 거 계산 먼저 하긴 하죠. 상대방에게 네. 양보를 조금 눈찡긋하면서 좀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조건이 이제 이 지원군들 뒤에 뒤에. 몇 대가 서 주느냐가 가장 강력한 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딱 이렇게 정면 승부를 했어요. 그때 저는 뒤를 보기 전에 옆을 봅니다. 내가 옆으로 좀 피할 공간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라고. 그래서 옆으로 최대한 가다가 제 차를 다 긁었어요, 벽에. 네.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고 보험에다 문의를 했더니 내 잘못이라서 그렇지. 내가 덤태를 다 쓰고 끝났어요. 저는 아직도 그걸 잊을 수 없어요. 웬만하면 제가 후진해요. 쫄아서. 후진하신다고? 네. 이게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이렇게 딱 가다 보면 딱 서요. 그럼 이제 얼굴이 서로 보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얼굴 표정을 보면 대충 내가 가겠다 뭐 이런 표시들을 서로 이제 직접 말은 안 하지만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뒤 보면서 네. 후진을 딱 넣으면 저 사람 내가 먼저 가는구나 이런 네. 느낌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보통 그래도 안 비켜줄 거라도 뭐 이렇게 비켜보려는 액션 정도는 살짝 취하지 않습니까? 취하죠. 근데 네, 이제 그래서- 그 썬팅이 보여야 그게 보이죠. 근데 얼굴 보이는데 뭐 이러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외국인 아니에요? 응. 그렇죠.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것도 한 네. 10m밖에 안 돌아놓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역시 김지민 씨는 양보를 하시는 쪽으로 저는 이제는 양보를 하죠. 그리고 제가 이제 차가 썬팅이 어느 정도 지냐면 무조건 주차장에서 후진을 할 때는 창문을 열고 해야지 됩니다. 너무 썬팅이 진해서 웬만하면 이제 앞에 차가 있다 그러면은 제가 신호를 아무리 보낸들 저 차에서 뭘 하고 있지 저 여자가 안 보여요. 그래서 제 얼굴은 내밀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후진합니다. 그래도 네. 참 다행인 건 요즘 이렇게 나오는 차들은요 네. 뒤에 카메라도 굉장히 잘 설치되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뒤에 뭐 닿을 것 같으면 경보도 굉장히 잘 알려줍니다. 이런 차들은 요즘 차 다 그러지 않나요? 이 차들이 특히 더 그래요. 네. 여러분들 혹시라도 후진이 자신 없다 그러면 제네시스 G80이었습니다. 마감 임박입니다. 네, 다음 사연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니네요? 또 제가 읽어요? 네. 맨날 나가실게요. 정영진 사연 진짜 못 읽는데 계속 정영진 사연이야. 작성자 친절한 영진 씨 제목은 착하게 살자입니다. 아무래도 좀 차 사연이다 보니까 남성분들이 많으신가 보다. 그러네. 여자도 많은데. 그러게. 자, 결혼 앞둔 3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제 단추구멍 같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여자친구. 구멍 눈에 넣어. 이거 약간 반 비꼰 것 같은데. 누구를 먹이는 건지 모르겠어요. 스스로를 먹이는 건지. 이 여자친구는 오빠만 둘 있는 금지 오겹 막내딸인데 그래서 연애할 때 눈치를 참 많이 봤습니다. 통금 시간 칼같이 지키는 건 당연했고요. 선물을 해줄 때도 남자가 사준 것 같지 않은 선물을 해주고 그랬습니다. 남자친구 있다고 혼날까 봐. 통금 시간 칼같이 지킨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다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통금 시간이 있어도 정말 사랑하고 좋으면 어기는 게 통금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덜 사랑했나 봐요. 아무리 집이 엄해도 그렇죠. 그래요? 저 옛날에 네. 통금 시간 있잖아요. 네.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10시 반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11시 반에 몰래 그 집 들어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놀고 싶었구나. 그래서 이제 그 친구 집 그렇게까지? 방에 이제 갇혀 있었죠. 여자친구 집에. 그때 부모님들이 안 나가시더라고요. 네. 계속 거실에서 TV를 보시는 거예요. 도저히 나갈 수가 없겠더라고. 2박 3일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MSG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아니, 실제로 2박 3일? 2박 3일 있어서. 밥은 어떻게 했어요? 똥오줌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밥은 이제 그 친구 계속 뭐 갖다 줬거든요. 네. 과일 먹는다고 하면서 이제 갖다 주고 뭐 빵 갖다 주고 해서 해결이 됐는데 큰 게 이제 작은 것과 함께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어디다 했어요? 어떤 통에 했어요? 쓰레기통에 아, 비닐. 어우, 자, 그래서 네. 상상했어. 어디까지 됐지? 쓰레기통에 앉아있는 거. 그렇게 연애한 지 4년 되던 어느 날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다주고 있는데 주택가 골목을 차 한 대가 막고 있더라고요. 또 그 차 때문에 골목 앞뒤로는 차들이 막 밀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내려서 대충 상황 보니까 나이 좀 있으신 아저씨가 좁은 골목에 평행 주차를 하느라고 쩔쩔 매고 평행 주차가 계신 어려워요. 겁니다. 네, 맞네요. 아이고, 차가 많이들 밀렸네요. 어르신, 이거 제가 좀 대신 봐드릴까요? 아이, 이게 오늘 왜 이렇게 안 되나. 이게. 네, 어르신의 말을 듣고 뒤에서 기다리다 지쳐서 빵빵거리는 젊은이들 제가 진정시키고 착한 청년이네. 저는 말했죠. 자, 어르신 여기 주차하실 건데요. 제가 금방 대신 대드릴게요. 잠시만요. 평소에는 남일에 관심 하나도 없던 제가 그날은 왜 그렇게 오지랖이 폭발했는지 지금도 잘 이해는 되지 않지만 제 차보다 더 집중해서 어르신 차에 주차를 또 해드렸습니다. 야. 자, 이쪽으로 이동하세요. 이쪽 잠깐 대기하시고요. 자, 한겨울에 땀을 비 오듯 흘리며 밀렸던 차까지 정리하고 나니 골목을 막고 있던 차들이 조금씩 움직였고 마침내 제 차도 골목을 지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아이고, 요즘 시대 참 보기 드문 젊은이구만. 여기 내 명함 받아가게요. 이거 꼭 연락해야 하네요. 젊은이. 네, 저는 오늘의 착한 일기를 마음속에 쓰면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그날도 어김없이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다주고 집에 가려는데 자기야, 나 헤어지기 싫다. 뽀뽀하고 싶어. 사랑스러운 여자친구에게 뽀뽀를 하던 그 순간 아파!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우리의 이불 부비던 집에서 나오고 계신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인사드리고 싶지는 않았는데 지민이 너 요즘 늦게 다닌다 싶더니만 이게 실망하고 있던 그 순간 아니, 자네는 그때 아버님의 뒤로 제가 도와드린 그 어르신이 계신 게 아니겠습니까? 옆을 행운이네. 보니까 그날 제가 열심히 밀었던 그 차도 있더군요. 알고 보니까 그 어르신이 여자친구 아버님의 동네 친구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어르신의 좋은 청년 간증에 힘입어 상견례까지 프리패스했고요. 올해 9월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착하게! 이게 진짜 매번 마음은 먹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착하게 마음을 먹고 운전을 해야지. 늘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야지. 이게 운전하다 보면 화딱지가 나서 안 되더라고요. 지민 씨는 살면서 했던 제일 착한 일이 뭡니까? 저는 웬만하면 못된 일 찾는 게 더 빨라요. 아니, 하나 있을 거 아니 없어. 뭐 어르신들 부축해서 집까지 안내해드린 적도 많고. 약하네. 뭐 있어요? 착한 거. 제가 사실 미담이 굉장히 많이 가려진 사람 중에 하나예요. 가려지는데도 이유가 있는 거 아시죠? 굳이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점도 별로 좋게 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남산 아시죠? 서울에 굉장히 큰 산입니다. 저를 얼마나 무식하게 보시길래 남산을. 남산에서 그 길이 소월길 있잖아요. 소월길. 거기서 지팡이를 드신 노인분을 네. 제가 모시고 보광동 그 집까지 반은 없고 반은 부축해가면서 네. 두 분을 모셔다 드린 적이 있어요. 왜요? 너무 힘드셔 보여서? 힘드셔 보였고 제가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건 딴 사람이 얘기하면 안 돼요. 본인이 뭐. 아무도 얘기를 안 하냐 이런 얘기를. 너무 자화자찬이 너무 심해. 그래서 이제 그 집까지 들어갔어요. 그 집까지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 그 약간 얄팍한 마음 뭐가 있었냐면 그분이 힘들어 보였는데 조금 옷이 괜찮아 보였어. 좀 사신다. 좀 살아 보였어요. 그래갖고 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렇게 이렇게 딱 해드리고 나면 네. 그 집에 갔는데 그 집이 재벌집이잖아요. 그치. 그걸 원했는데. 솔직히 네, 그 반이 뭐 아주 없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 집이 보광동 쪽에 조금 허름하더라고요. 지금 약간 이거 미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그래서 제가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아직도 난 멀었구나. 아직도 더 갈고 닦아야 되는구나. 네.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드려야 되겠다. 다음부터는 이런 생각. 아니, 근데 아까 내가 얘기한 미담은 뭐가 달라? 나도 할머니요, 어르신들 부축 많이 해드렸고. 에이. 뭐가 달라? 저는 이거 있어요. 자동차 발레 타시는 네. 분이 첫날이었어요. 제가 제 차를 빼달라고 했는데 잘 못 뺐구나. 아니요. 못 뺀 게 아니라 제 차가 엄청 안에 들어가 있고 한 3대, 4대를 더 뺀 다음에 제 차를 뺐어야 돼요. 그거를 계산을 잘 못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4대의 차 키를 나한테 달라. 그래서 제가 그 4대를 다 뺀 다음에 제 차를 빼고 다시 그 차를 다시 다 주차를 해놨어요. 가려고 하는데 그분이 저기
3,000원 발렛비를 받으시더라고요. 치사하더라고요. 드렸어요? 드렸지. 착하다. 어떻게 줘야지. 이래서 사람들이 김지민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네, 이런 김지민 같은 에피소드 많이 보내주시고요. 퍼니카피소드 걸뱅이지메일.com으로 보내주시면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를 타다가 경험하는 상황별 노하우, 대처법 혹은 자동차에 몰랐던 상식들,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자동차 노하우 속에서 자소서 시간입니다. 네. 지금 또 모셔봤죠. 우리 이 시간만 되면 늘 앉아 계시는 이제 본인이 박수 치고 계셔. 나 나왔다. 네, 안녕하세요. 현대기 R&D 센터에서 온 이준동 엔지니어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네. 자동차 지식을 이야기해드리러 왔습니다. 오늘 가르마 바뀌었네요. 제가 나올 때마다 맨날 가르마를 바꿔서 오거든요, 이거를. 아니, 저번에는 아예 다 아니, 덮었었는데. 거. 본인이 그 머리가 좀 더 어려 보인다고 그렇게 하셔놓고. 아니, 그거는- 오늘 약간 닭뼈슬 머리. 그때는 그냥 네. 머리 올리기가 좀 귀찮기도 하고. 네. 그냥 원래 있던 걸로 나온 거예요. 방송이 얼마나 많다고 벌써 귀찮으세요?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아, 난 이준동 연구원 이제 좋아지기 시작했어. 이제 좋아졌어요? 왜냐면 어머나. 너무 밝아 사람이. 감사하다. 네. 밝아. 이준동 연구원 오늘도 나와주셨으니까 좀 고급 정보들 네. 네. 알려주셔야 될 텐데 오늘은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네, 뭐 이때까지는 제가 뭐 나와서 자동차 기술을 혼자 설명해드리는 뭐 이런 식의 방식이 많았다면 오늘은 뭐 열린 공간이기도 하고 약간 열린 주제를 갖고 와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어떤? 주제는 바로 고급차가 고급차인 이유입니다. 고급차가 고급차인 이유? 그렇죠.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나? 비싸서? 좋은 부품들이 들어가서? 이 주제는 아마 두 분이 알고 계시는 것도 많을 테고 네. 뭐 제가 뭐 이 차 있다고 이 차 얘기만 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네. 전반적으로 고급차에는 이런 기술들도 들어간다. 특히 뭐 엔지니어 입장에서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다를 수도 있어요. 이런 특수 기술이 들어가고 네. 뭐 어떻게 가격 차이가 나는지 뭐 괜히 그냥 브랜드만 바꿔서 비싸게 팔아먹는 게 아니다. 그런 뭐 이런 궁금점도 거죠. 있겠다. 고급차는 뭐부터 고급차예요? 고급차라고 하면 보통 어떤 데서 차이를 맨 처음 느끼세요? 승차감, 승차감. 승차감과 일단 제일 차이는 가격, 그렇죠. 가격. 시트, 그리고- 시트. 시트. 소리, 소리. 시동 소리. 시동 소리나 그런 이게- 것도 달라요. 가끔은 야 시동 걸어야지 네. 걸려 있어 이럴 때 맞아요. 있어. 그래서 막 약간 소음이나 진동 네. 같은 부분에서 좋고 맞아요. 뭐 시트를 제일 먼저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냐면 뒤에 타보면 바로 앉잖아요. 그래서 피부로 느끼고 그래서 시트도 보면 약간 가죽 아래에 네. 약간 뭐 소프트한 재질이 뭐 한층 더 있던지 뭐 이렇게 해서 그 버스 아저씨들 설계가 좀 달라요. 처럼 아니, 그런 거 하지 마. 그거 너무 좋아. 그거는 공기로 막 하는 건데 그건 아니고 아무튼 그렇게 별도 네. 층이 있던지 등등 그렇게 또 좋게 설계를 했고 네. 또한 뭐 뒤에 보시면 막 어깨나 머리 부분 이렇게 막 움직일 수 있잖아요 시트가. 네. 근데 고급차들을 보면 막 14개, 18개, 20개 이상씩 움직일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K9을 한번 운전한 적이 있어요. 아, 네. 야, 뒷좌석. 사장님 자리에 이제 여자분이 탔어요. 네. 와, 진짜 너무 막 누워서 가고 심지어는 뒤에 뭐가 나오던데 이렇게 뒤에도 커튼 비슷한 게 이렇게 치는 게 있더라고. 뒷유리에 뒷유리에 그 롤 스크린 같은 게 이렇게 네. 쭉 있어요. 그래갖고 걔를 딱 이렇게 올리면 걔 올리고 양쪽 사이드 올리면 완전 이제 차단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뒷좌석의 막 헤드레스트 부분도 보면 원래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네. 거기는 약간 막 방석처럼 기본적으로 목까지 이렇게 방송 다 뒤에다 해놓은 거 아닐까요? 남자시면 빨리 좀 짜증나 알고 지금 되게 계셨어요, 예민해 지금? 나 네. 지금. 그렇죠. 그리고 아니 보면- 그러면 소음이란 진동 문제는? 아 그렇죠. 뭐 네. 소음이랑 진동도 사실 안에 탔을 때 차폐감을 느끼기 위해서 네. 개발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도어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를 이렇게 막아주는 고무 같은 것도 원래는 2개 들어가다가 이번엔 뭐 3개씩 들어가고 네. 또한 뭐 유리도 좀 달라요. 도어를 유리도 막아주는. 차음 유리가 그러니까 있어요. 이게 차를 딱 열면 네. 차 문 맨 바깥쪽에 네. 고무 패킹 같은 게 있어요. 있어요. 네. 네. 그거를 얼마나 잘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그쵸. 바깥 소리가 이제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거 거기를 좀더 문제도 두껍게 커요? 뭐 이렇게 몰랐어. 당연하죠. 그거 커요. 그건 비 안 들어오려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뭐 예를 들면 조그만한 틈 같은 데서도 막 그 틈에서 막 공명이 일어나서 네. 크게 나올 수도 있어서 그런 거 엄청 중요해요. 문풍지 같은 거. 차풍지. 차에서 키스하면 이렇게 거기 구멍 뚫어서 이렇게 보고. 죄송합니다. 문풍지 몰라요? 문 아, 사이 이렇게 알죠. 하는 거. 알죠. 알죠. 아는데 그 문 옛날에 그래서 동력은 어때요?
아직 많이 할 얘기도 많은 것 같은데. 소음진동 몇 개 얘기를 하자면 네네. 그래서 언더커버 부분도 중요해요. 언더커버. 그게 막 돌 같은 거 튀는 거 막아주는 네. 것만 하는 게 아니고 그거 중요해. 안에서 밑에서 이렇게 쫙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네. 그것도 재질이 좀 더 좋은 걸 써요. 그게 밑에 그러니까 뾱뾱이 같은 거 붙이면 안 돼요? 오늘 좋다고 사겠다 그래도 이게 저 들었어요? 뾱뾱. 아, 좋다고 사겠다고. 아니 우와, 좋다고 사겠다. 역시 이진동이야. 아이고 문풍지랑 뾱뾱이. 아까 예. 그 시트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네. 그 시트를 담당하던 사람이랑 인터뷰를 한번 예전에 했었는데 네. 저 열심히 하고 다녀요. 일을 하네. 아 당연하죠. 네. 저 그래도 R&D 홍보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보면 보통 시트 중에 제일 좋은 시트가 어디 있을까요? 시트로행. 네? 시트로행 시트가 되게 좋은 차 아닐까요? 왜 그러는데 오늘? 아, 위지. 아니 이유를 얘기나 좀 해줘봐. 뭐야? 아 개그우먼인데 노라 네, 웃겨야 될 거 맞아. 아니야. 아 시트로행은 아니잖아. 그래도 보면 네. 항공기 1등석이 제일 비싸요. 그게 오. 단품으로 한 뭐 몇 억씩 한대요. 그게 그 시트 하나가요? 시트 하나가. 근데 그게 단품으로 팔질 않아요. 연구. 1등석 비싸야지. 그렇게 그래서 그게 비싼데. 거의 뭐 수제에 가까울 정도로 뭐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서 막 항공사들한테 연락해가지고 네. 시트 한 번만 조사해보면 안 되냐. 음.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거기서 또 잘 안 해준대요. 뜯어보기는 그쵸. 못하겠지. 뜯어보기만 이미지, 그냥 이미지. 보는 거죠. 어떻게 네. 설계됐나. 또 심지어 이 회사 내에 네. 전용기 같은 것도 네. 다 해가지고 막 뜯어보고 했다고 합니다. 아 1등석을. 아니 회사 내에 그쵸. 전용기가 있으면은 전용기랑 비슷한 시트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도 응. 이게 그거는 항공을 위한 시트랑 아, 자동차를 위한 시트가 좀 공개를 안 다르니까요. 한다. 이 시트가 이제 가죽으로 돼 있는 경우가 대체로 좀 고급이잖아요. 네. 이제 그 가죽을 뭘 쓰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뭐 이탈리아산 뭐 어디에 뭐 물소. 4살 이하의 물소를 물소. 뭐 이렇게 했다는 등 맞아요. 뭐 그런 벤틀리 뭐 이런 좋은 차들 보면 가죽들을 많이 쓰죠 보통. 가장 좋은 가죽이 뭐예요? 뭐예요? 오 많이 늘었어. 오 몰라요 아니야. 뭔지 아세요? 많이 늘었어. 우와. 일단 그 이야, 차세대 MC 일단 이준동. 송아지 가죽이 최고를 쳐요. 송아지 가죽 그래요? 최고고 네. 부드러운 건 양가죽인데. 물소 아니에요? 아, 물소 아니고 저 송아지. 못하겠더라. 아니, 그래서 가죽 밑에도 보면 보통 막 흡음재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가죽만 있는 게 아니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가죽에? 거기서 안에서 뭐 소음 진동 같은 것도 많이 없애주고 뭐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차 타면 방귀 껴도 소리가 안 나요. 최대한 가죽을 뚫고 소음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세게 끼워 소리가 안 나. 어설프게 끼면 소리 나. 그런 레자, 네. 레자래. 그런 가죽 네. 좋은 걸 이제 쓰는 고급차가 있고. 그렇죠. 아니 뭐 좀 더 다르죠. 구체적인 차이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러면- 이런 엔진이나 네, 엔진도 있고 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하나가 뭐 그런 거죠. 사실 에어컨 같은 부분도 좀 달라요. 에어컨이요? 보면 요즘 자기가 거는 하고 싶은 순서가 있어. 그래서 아니, 아니. 엔진 얘기 아무리 엔진 해봐. 얘기 해드릴게요 뒤에서. 무조건 난 자기가 할 거기에다 얘기하는. 왜냐하면 네. 이게 피부에 닿는 거 이렇게 차례차례 하면 좋잖아요. 네, 그래서요. 자, 에어컨. 아, 근데 에어컨도 보면 요즘에는 막 운전석, 동승석, 후석을 다 따로 조절이 가능해요. 그렇죠. 네. 그러고 또 뒤에서도 이게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터널 같은 데 지나가면 요즘 새로 나오는 K9 같은 경우는 네. 딱 지나가면 터널을 내비게이션으로 인식을 할 거란 말이에요. 자동으로 이렇게 쫙 창문 닫아주고 아.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도 막아주고. 그래서 터널 이렇게 전에 목 내밀고 있으면 어떡하려고. 너무 좋아. 아, 진짜 이러고. 너무- 난 터널이 좋아. 근데 갑자기 터널입니다. 다시 어떻게. 아니 굉장히 좋은 기술인데 저는 약간 좀 불만이 있는 건 네. 저도 이제 뒤에 그 조절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저는 뒤에 애가 타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막는지를 모르겠어. 애가 뒤에서 라디오며 뭐 에어컨이 막 뒤에서 막 한단 말이에요. 그거 진짜 힘들어. 그렇죠. 그거 어떻게 알아요. 앞자리에서 뭔지. 막을 수 없으니까? 저는 이제 뭐 아버지의 위험을 보여드릴 수밖에. 아니 앞자리에서 야 아버지의 위험을 보여. 왜 이놈 새끼야! 그게 연구원이 할 말이니? 야! 나 무슨 뭐 버튼이나 하다못해 뭐 설정을 어떻게 프로그램 들어가서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야 이 새끼야 매뉴얼에 나와 있어. 아버지의 뒷좌석을 조절하고 싶으시면 아버지의 위협을 보여주세요. 위험. 진짜 야 대단하다. 이놈의 새끼야. 근데 그거 있어. 이 버르장머리 없는 새끼야. 진짜 형편없다 형편없다. 아니 근데 뭐가 형편이 이게 이렇게까지 있는 차가 있을 것 같아. 뒷좌석 우리 왜 있겠죠, 창문 당연히. 제어하는 것도 있잖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아 있는데 모르는 거야? 있는데 뭘 찾아볼게. 아 진짜.
자, 그래서 그리고 에어컨. 실내 뭐 공기를 모니터링하는 기술이 있는 거 아세요? 예를 들면 뭐 이산화탄소가 많다 하면 네. 차가 자동으로 이렇게 환기를 해주고 오. 쓱 해주고 그래서 고급차 타시면 보통 안이 좀 쾌적해요. 네. 그런 기능이 작동을 하는 거죠. 이산화탄소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좋아하는 사람 다른 차 타세요 그냥. 몰래 방귀 끼면 네. 그 공기층도 갑자기. 공기층도 아무도 모르게 넘어갈 수 있었는데 다 포로 나게 돼 있네. 아 뭐 띠리릭 뭐 작동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그냥 암모니아 수치가 위험 수치입니다. 아버지의 위협을 보여주세요. 어떤 새끼야? 이 새끼 내려. 그래서 아까 뭐 엔진 얘기하셨으니까 이제 엔진 나옵니까?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네. 엔진도 요즘에는 뭐 국산 차들 중에서도 뭐 마력 같은 게 많이 나오면 막 425마력씩 나오거든요. 400마력이면 이야.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괴물차인데 사실. 트렌드 자체가 뭐 엔진 성능을 향상시켜서 같은 속도를 내는데 더 적은 RPM으로 갈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정숙성 때문에. 그럼 안이 더 조용할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발전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단점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단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고급차 타면 뭐 연비는 아예 그냥 버리고 가는 거 아니냐, 연비 포기하고 가는 거 아니냐 하는데 요즘에 새로 들어가는 기술 중에 그거 아시죠? 보통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를 하다가 N단으로 놓는 사람 있잖아요. 네, 중간에. 그게 기름 탄력주의라고 안, 하거든요. 기름 안 먹으려고 그렇게 네, 하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냥 관성에 쭉 가는 거죠. 네, 이렇게. 네. 그거를 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있었어요. 근데 그게 좀 위험하잖아요. 위험해.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막 자동으로 저절로 이렇게 딱 분리시켜주는. 스스로 네, 자동으로. 그거 N단으로 해주는 오. 그런 기능들이 지금도 들어가 있거든요. 많은 다른 차들에도. 여기에도. 여기는 모르겠어요. 여기는 모르겠어요. 들어가 있어요? 물어봐. 그렇죠, 그렇죠. 아이고. 저기 들어가 있네. 그러니까 이게 애매해요, 저도. 정말. 그래서 헬스한 시간에 이거 아니, 연구나 좀 해라. 여기 옷 찢어지겠다, 자켓. 헬스 너무 많이 해서. 그래서 요즘에는 그게 더 발전해서 정말. 네. 새로 나오는 K9 같은 데는요. 예전에 에이다스 설명해 준 적 있죠. 에이다스. 네. 뭐 카메라나 레이더로 막 이렇게 안전하게 해주는 그 기능을 써서 레이더로 보면 앞차와의 거리를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거리가 가까우면 그 코스팅 제어를 풀어주고 멀면 자동으로 해주고 이런 기능까지 발전합니다. 그래, 그거 위험한 주행이야. 수동으로 하면은 그죠. 위험한 수동으로 주행이라. 하면 위험해요. 아까 뭐 트레이 얘기도 하셨는데 트레이도 좀 웃긴 게 트레이? 보통 자동차 이렇게 네. 트레이 탁 누르면 덜컥 내려오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아니지, 요즘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잖아. 이것도 보면 0점 몇 초씩 계속 다르게 해서 실험을 해봐요. 네. 어떻게 해야 제일 고급스럽게 속도로 지금 내려오나. 나오나. 진짜요. 너무 늦으면 또 이게. 너무 흉 늦으면 이렇게 또 너무 이렇게 없어 보이니까. 덜컥하면 없어 보이잖아요. 어. 그리고 뭐 디자인적 측면도 뭐 디자인보다는 뭐 컬러 얘기를 하면 컬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좀 특이한 사항 중에 하나가 스팅어 보면 스팅어의 메인색은 빨간색이잖아요. 스팅어의 메인색은 빨간색인데 네. 근데 그 빨간색이 뭔가 다른 것 같은 거예요, 저도. 하늘 아래 같은 뭐가 빨간색은 달라. 없어요. 네. 네.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게 그때도 고민이 많았대요. 이 빨간색을 구현하기 위해서 네. 원래 같으면 그냥 빨간색을 바르는데 그 전에 약간 뭐 반사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베이스를 하나 더 덧대요. 그 위에 그래서 깔아서 약간 발광 효과도 더 나고 그래서 뭐 셀로판지를 같은 데 대더라도 나무에 대는 거랑 거울 위에 대는 거랑 느낌이 다르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좀 더 좋은 빨간색을 색을 정말 연구를 네. 많이 해야 되는 게 있었다고 같은 합니다. 블랙인데도 되게 고급진 블랙이 있고 그렇죠. 맞아. 저 차는 저렇게 때가 잘 탈 거면 저 블랙을 왜 샀을까 하는 차도 있고 아니 근데 진짜 고급진 블랙은 때가 안 타더라고. 그러니까 때가 타도 잘 안 보이더라고. 맞아요. 자 오늘 그래도 역시 이준동 씨 때문에 네. 재밌는 시간이 아니었나 감사합니다. 싶습니다. 요걸 따로 좀 독립을 했으면 좋겠어. 이준동과 함께하는 안 돼, 배 이준동, 아파. 김지민, 이준동 정영진의 이름 넣으면 배 아파. 배 아파. 재밌었습니다, 오늘도. 자, 그럼 네. 저희가 또 다음 네. 주는 모르겠고 하여튼 언젠가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 작가님들이 계속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먼저 얘기 안 했는데 굳이 네, 먼저. 그래서 힘드시죠? 이렇게 각오는 하고 있어요. 잘라야 되는 명분을 만들어야 돼서 그래서 힘드시죠? 나를 추출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얘기했는데 야, 추출은 무슨 대통령 추출이야? 추출할 때 하는 거고. 겁나서 물어보지 못하고 있어요. 절대 그럴 일 오겠지? 없어요. 너무 재밌어요. 네. 네.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도 이준동 연구원 모셔보고 자동차 정보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네, 고급차. 네, 얼마나
좋은 정보들을 알려줬으며 여러분들 잘 들으셨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상품 주는 상식 퀴즈 시간, 네. 상상 퀴즈. 자, 퀴즈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중 현대기아차 연구원들이 고급차를 만들기 위해서 한 노력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헷갈리겠다 오늘 그죠? 자, 1번. 항공기 퍼스트 클래스 시트를 조사하기 위해서 회사 보유 전용기의 시트를 뜯어봤다. 2번. 국내 주요 아파트 단지의 과속 방지턱을 많이 넘어봤다. 3번. 자동차 안에서 24시간 먹고 자며 살아봤다. 네. 오늘 어려워요. 상당히 왜 어렵냐면 헷갈려. 이 그렇죠. 내용을 잘 봐야 다 되는 해봤을 게. 것 같기도 하고. 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품 보내드릴게요. 네, HMG 현대모터그룹이죠. HMG TV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퀴즈 이벤트 게시물에 댓글 정답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푸짐한 상품 드립니다. 네, 자. 저희 채널 안내해 드릴게요. 네. 페이스북, 유튜브, HMG TV 채널, 몽팟, 팟캐스트, 팟빵, 아이튠즈, 티빙, 네이버 오디오 클립 등에서 카피소드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가 어디였냐면 현대모터 스튜디오 네. 서울입니다. 현대모터 스튜디오가 몇 군데 있어요. 옛말에도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 잡으러 오셨죠? 여기? 제네시스 G80을 꼭 잡고 싶습니다. 네 돈 주고 잡으세요. 네, 꽉 찬 재미 알찬 정보가 함께하는 카피소드.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민, 조영진의 카피소. 소드.